네, 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드디어 1월 2일 새해 첫날이 밝았습니다. 예, 하시는 모든 일 다 잘 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 형통하시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날 마감은 양봉으로 마감했죠. 코스닥이 오랜만에 이렇게 큰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조금 약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끝까지 올라가는 외국인의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상대적으로 거래소는 7월달, 8월달 고점을 갱신하는 이런 모습까지 나왔어요.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강한 모습이다. 코스닥에 이제 있다가 이전했던 포스코 DX가 오늘 좀 조정이 나왔는데, 일단은 대형주들이 전체적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지수 올리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뭐 외국인들이 키예요. 외국인들이 오늘 환율이 좀 많이 올랐거든요. 다시 1,300원이 되면서 12원 40전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코스닥 시장에서 약 1,280억, 거래소에서 2,200억을 샀는데, 특히 요 코스닥 시장의 1,280억이 프로그램 매수,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 이제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순수하게 주식을 산 거예요. 코스닥 시장에 비차익 매수로 1,200억을 매수했다는 얘기는 외국인이 프로그램으로 코스닥 시장 주식을 매수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비차익으로 코스닥 주식을 많이 샀다라는 얘기는 코스닥 시장의 수급이 점차 외국인 수급이 바뀌고 있다라는 얘기니까 향후 시장도 이렇게 나쁘지 않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만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그 밖에 포스코 홀딩스, DX도 좀 많이 빠졌고요. 이런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였다. 상대적으로 오늘 위너는 반도체나 뭐 일부 제약주 이쪽이 자금이 쏠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2차전지 섹터는 외국인 매도에 의해서 전반적인 하락세가 나타났다. 연초에 처음 출발이 상당히, 특히 이번 주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가 올라가는 주식들이 올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2차 전지 섹터가 전반적인 약세를 보이고 있다. 물론 이제 아직 이번 주 한 주를 더 봐야 되겠지만, 일단 첫날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전체적인 좀 약세를 보였고, 상대적으로 이런 2차 전지 섹터들이 전반적인 약세를 보였다라는 겁니다. 반도체냐 지금 바이오냐 2차 전지냐 상당히 좀 말들이 많은데, 오늘만 놓고 보면 반도체가 위너예요. 전체적으로 올라간 주식들이 많았고, 뭐 엑시콘이라든가 퀄리타스 반도체, 오킨스 전자, CXL 관련주라 그래서 이쪽이 좀 큰 상승이 나왔고, 그 밖에도 뭐 많은 종목들이, 차전지와 관련 종목들이 이렇게 급등이 나왔다라는 점, 특히 거기에는 외국인의 매수가 있었다라는 점에서 외국인들은 반도체 쪽에 배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특이 종목으로 오늘 셀트리온 제약이 상한가를 갔죠. 셀트리온 제약이 상당한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상한가를 갖고, 셀트리온도 오늘 강세를 보였다라는 점, 이런 점에서 조금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누가 뭐래도 시장은 지금 외국인의 매수에 의해서 지수가 반등이 나오는 이런 모습이 나왔다라는 점에서 앞으로도 외국인의 매매 동향에 여러분들이 좀 더 귀를 기울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새해 첫날이니까 앞으로도 좀 시장의 변화가 많아질 것 같아요. 큰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 연말보다는 연초가 중요한 게, 연초에는 새롭게 시작하는 펀드도 있고,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매니저들도 있고, 새롭게 시작하는 자산운용사의 대표나 증권사 대표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
뭔가 새롭게 하기 때문에 기존과는 좀 다른 종목이나 다른 섹터 이런 것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자산운용사의 수익률 게임이 시작될 수 있는 그런 한 달이다. 1월 효과라고 그러죠. 1월 효과는 전체적으로 기대감 때문에 1월 달에 장세가 좀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은 개별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많이 드리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얼핏 말씀드렸지만 작년처럼 2차전지 사놓고 가만히 기다리면 수익이 나는 그런 시장은 이제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또 배팅하고 열심히 좀 새로운 종목도 찾아보고 이런 노력을 갖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럴수록 올해는 수익률이 나쁘지 않는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전체적으로 소외되고 개별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 잘 따라가시면 큰 수익을 또 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통방에서도 HLB 오늘 기준으로 63% 수익 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옛날과 틀리게 조금 중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주식들. 여기 보시면 33,000원에 매매했잖아요. 그죠? 근데 54,000원이니까 63%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두 개 정도 잡으면 올해 농사 금방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찔러 보셔야 돼요. 이 종목이 될지 저 종목이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자금은 수익률 게임이 일어나면 그런 개별 종목 섹터로 몰릴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많이 열어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미국의 홍해, 미군 저기 에티 반군의 또 선박 3개를 또 침몰시켜가지고 반군은 10명 사망하고 그래서 상당히 시끄러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스웨즈 운하를 다시 안 가기로 얘기를 하면서 전체적인 상하이 컨텐츠 운임 지수가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이걸 보시면은 말일날 보면 기준으로 40%가 올랐어요. 40% 급등하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이때만 해도 크게 안 움직였다가 갑자기 2%, 5%, 14%, 40% 급등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요게 올라가면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은 HMM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조금만 해서 일단 대한해운까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나올 때 이어질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아무튼 뭐 새로운 변화니까 HMM은 저번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운임이 너무 세게 올라가지고 이게 만약에 고착화된다라고 하면 HMM의 주식은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근데 수급이 너무 좋아요. 수급이 보시면 연기금이 엄청나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HMM을 연기금 그 밖에 뭐 기관들 금융투자를 비롯한 기관들도 같이 동참해서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점 여러 가지로 뭐 할인 때문에 시끌시끌 하지만 수급은 이제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라는 걸 보면 HMM도 또 언제든지 크게 슈팅이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여기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요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요게 실질적으로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요 점이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될지 이걸 가지고 수급으로 기관들이 얼마 정도 저기를 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수급으로 보면 연기금이 이렇게 꾸준하게 사고 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대책 계속해서 나온다고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렸죠. 연말부터 대통령도 나와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대책은 꼭 해야 돼요. 지금 그렇지 않고서는 뭐 지금 상당히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정권을 떠나서 무조건 해야 되는 대책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달 중에 또 뭐 나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실질적인 내용이 나올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시장에는 아직까지 기대감이 살아있다. 관련주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꿈비라고 해서 제가 소통방에서 꿈비를 매수하고 있다. 지금
말씀을 드렸고 계속해서 갖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슈팅이 좀 나오면 이제 남들보다 좀 빨리 분할 매도하려고 보고 있는데 아무튼 뭐 차트도 그렇고 그 전체적인 정책도 그렇고 콤비가 이제 유아용품 침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콤비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의외로 좀 크게 슈팅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자금이 한쪽으로 쏠리거든요. 쏠릴 때 갑자기 장대 양봉이 나옵니다. 그거를 이제 갖고 있는 사람은 장대 양봉 나올 때 분할 매도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쫓아가 사서 또 흔들리면 또 팔게 되는, 또 이렇게 되는 현상이 있으니까 꼭 미리미리 선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반도체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뿐만 아니라 인텔 뭐 다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식이 지금 반도체가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데 기관들도 반도체 주식을 상당히 지금 좋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부담스러운데, 제주 반도체 같은 것도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든 반도체 쪽도 계속해서 올릴 수 있는데 이 새로운 호재가 나왔죠. CXL이라는 새로운 기술 때문에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있다. 그 밖에 다른 종목들도 견인하고 있다. 그래서 반도체가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2차 전지는 조금 수급적으로 좀 불리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삼양식품인데요. 여기에 이제 박순혁 작가가 제2의 2차 전지주다라고 하면서 삼양식품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삼양식품의 주가가 오늘 좀 올라서 끝났는데 한 8% 정도, 8.5% 많이 올랐죠. 요게 이제 그 나름대로 그 시가총액 기준, 그리고 2026년까지 적정 시가총액이 4조 4천억 정도가 나온다. 그래서 현재 계산해 봤더니 적정 주가는 58만 5천 원이다. 지금 삼양식품이 23만 4,500원에 끝났거든요. 그런데 58만 원이면 약 2배 정도, 2배 정도 수준의 수익이 난다. 그러면 24, 25, 26, 3년인데요. 3년이지만 24년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2년 정도 보면 더블 정도 난다. 요게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제2의 삼양식품, 제2의 2차 전지, 삼양식품이 그렇게 꾸준한 상승이 나온다라고 이제 방송, 특히 유튜브 채널에 달란트 수에서 나온 건데, 여기 나오면서 오늘 부각됐는데, 앞으로 뭐 요게 맞다고 그러고 하면 또 박순혁 작가님을 또 추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혹시나 몰라주셨던 분들 혹시 알고 계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건 아니고요. 박순혁 작가님이 그런 본인만의 기준에 의해서 얘기를 해서 나온 금액을 봤더니 2026년까지 한 2배 정도는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라면이 엄청나게 팔리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미국에서도 날리고 여기 남미, 유럽, 세계적으로 잘 팔리고 있으니까 이런 점에 착안해 놓으면 삼양식품도 성장주가, 과거의 내수주였던 삼양식품이 더 이상 내수주가 아닌 수출주로 성장주가 된다라면서 이제 올라가는 그런 거죠. 저도 삼양식품을 상당히 좋게 보고 있던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런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좀 못 간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몰린다, 사람들의 생각들이 좀 집중이 된다라고 하면 삼양식품이 여기서 안정적으로 또 올라갈 수도 있고, 과거에도 좀 이렇게 자금이 몰린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또 빳빳하게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연초에 삼양식품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분이 그 김영성 KB자산운용 대표님이신데 내부에서 발탁되신 그 대표님이에요. 대부분 다 외부에서 오시는데 내부에서 이렇게 선정해서 대표로 올라가신 그런 분인데, 여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여기 잘 내용을 한번 보세요. 자산운용이 옛날에는 펀드로 해갖고 움직였다고 하면 지금은 ETF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ETF가 뭡니까? 바구니잖아요. 종목들이 이렇게 있으면 한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동반해서 움직이는 게 바로 ETF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테마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제약바이오도 같이 움직여요. 보시면 ETF에 포함되어 있는 제약바이오, 제가 여기 안 보여드렸지만 타임 같은이나 뭐 타임, 신한자산이나 많은 자산운용사들이 이렇게 ETF를 자금을 모아가지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런 ETF 관련된 종목도 앞으로도 수많은 ETF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ETF에 뭐가 편입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조금 체크하시는 사람들이 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ETF 시장이 상당히 커지고 있어요. 엄청나게. 지금 예탁금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ETF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KB에서 ETF를 뭘 만드는지, 미래에셋, 삼성에서 ETF로 뭐를 새로 만들고 있는지 요거를 꼭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산운용사가 과거는 펀드를 모아가지고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ETF로 ETF 중심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뭐가 포함되냐, 이렇게 자산운용 성과, 그 다음에 규모, 성과가 좋으면 당연히 돈이 몰리겠죠. 그죠? 그 얘기는 뭐냐, 수익률이 좋으면 자금이 몰린다는 거예요. 수익률이 좋으면 자금이 몰린다는, 이렇게 보시면 되면 결국에는 연초부터 자산운용사들이 수익률 게임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이번에 새로 오셔서 7년사를 하신 거고, 많은 새로운 대표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여의도 쪽에 많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런 분들이 뭔가 새롭게 좀 뭐 좀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고 하면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지 그는 잘 저도 좀 더 봐야 되겠지만 뭔가 과거와는 다른 이렇게 종목들을 좀 크게 올리는 이런 모습이 나올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도 연말부터 그런 변화가 나타났고, 그 밖에 삼양식품이라든가 다른 종목들까지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수익을 크게 낸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연초에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필수 투자연구소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댓글도 좀 많이 달아주시고요. 최근에 그 새해가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좋은 덕담을 남겨주셨는데 뭐 2023년 저를 알게 돼서 뭐 고맙다 이런 말씀도 이렇게 남겨주셨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좀 현실적인 문제인데 여기 이제 이분의 말씀에 제가 상당히 공감했습니다. 업다운이 컸다라고 하셨는데 플러스 6억 5천 6억 5천 플러스 나셨다가 마이너스 2억 되셨대요. 이제 금액을 좀 크게 하시는 이제 분 같은데 이렇게 우울증도 좀 생겼고 이렇게 생겼다고 하시는데 일단은 에코프로 BM 홀딩스를 이제 가져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좀 플러스가 6억 5천인데 2억이 마이너스가 됐다. 팔지 말고 끝까지 가란, 이제 이런 얘기 엄청나게 유튜버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물론 이제 뭐 갖고 가서 2027년 30년에 올라가면 된다라고 했지만 6억 5천이 플러스가 됐는데 마이너스 2억이다. 그러면 8억 5천이 날라 마이너스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그죠? 물론 이제 여기서 원금이 얼마였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요거는 다 없어지고 현재 손실이 2억이 났다는 얘기니까 고점 대비는 8억 5천인데 실제로 손해본 건 한 2억 정도 손해보신 거네요. 그러면 그죠? 그렇지만 느끼는 건 8억 5천 정도가 아파트 한 채가 움직이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이게 패닉이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요거 왜 잘하냐면 제가 지인들도 제가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잘 알고 있습니다. 2차 전지로 6억 5천이 플러스 돼도 요게 만약에 플러스 금액이 5억이 되잖아요. 그럼 내가 1억 5천 손해본 것 같아. 플러스 4억. 야, 이거 내가 2억 5천 플러스 3억이야. 이것도 완전 많이 남은 거거든요. 그래도 불구하고 야, 내가 3억 5천 손해봤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게 팔 수가 없어요. 내가 3억 5천을 손해봤는데 어떻게 팔 수 있느냐. 반등이 나오겠지. 그런데 계속해서 플러스 1억 본전 그런데 마이너스 1억 결국에 2억 되시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이 고점에 누구든 매도할 수가 없어요. 주식은 저도 고점에 팔아본 적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절대 우리가 고점에서 매도를 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익을 났으면 좀 챙기시고, 그다음에 아니면 분할 매도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분할해서 그래서 뭐또 올라간다 그러면 또 여기 좀 팔고, 이렇게 분할 매도하시는 전략이 상당히 좋은데, 현재 여기 댓글 보시면 여기 또 비슷한 또 댓글 다신 분들 또 계신데, 저하고 비슷한 분 계시네요 라고 써 있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지금 생각보다 많으세요. 지금 2차 전지의 수익이 크게 났다가 못 팔아가지고 마이너스까지 가신 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패닉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거를 물론 이제 지금 팔아가지고는 뭐 답이 없고요. 좀 예, 전체적으로 아까 저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키움에서 증거금을 100% 증거금을 이제 풀어주고, 그다음에 탄산리튬 가격이 좀 반등이 나오는 시점부터 본격적인 상승 국면이 나온다. 요 신호 두 개 같이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뭐 물론 이제 100%만 풀어도 움직일 수 있겠지만, 이렇게 탄산리튬 가격이 올라가고 키움증권이 증거금 100%만 풀면 이렇게 생각보다는 지금보다는 더 탄력적인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요거를 좀 여러분들이 좀 확인하고, 그때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환경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홀딩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 늦었습니다. 뭐 매도해서는 큰 의미가 없고요. 예.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신호가 나온다 시장에서, 그러면 지금보다는 좀 더 탄력적인 상승이 나올 겁니다. 아무튼 그때까지는, 그 전까지는 예, 개별 종목 위주로 좀 잘 따라오시면 성방이 오셨다고 하니까 어떻게든 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자, 1년 수익률 HLB 사가지고 예, 최고가 났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게 됐어야 되는데 안타깝고요. 아무튼 종목들은 앞으로도 제 생각에는 많이 나올 거예요. 많이 나올 거고, 여기 마찬가지 분도 소통방에 소통방 초대 부탁드립니다. 아직 안 하셨군요. 가입 신청했는데 들어오셨겠네요. 예, 크게 들어갔다가 큰 손실 보고 10월 말에 무서워서 손절, 11월 달부터 주식을 아예 못하고 있다. 이런 분들 생각보다 많으세요. 그러니까 원래 항상 들어갈 때 처음에 조금 들어갔다가 진짜 간다 이러면서 막 예, 들어가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워요. 그죠? LB 가지고 계신 HLB 투자 중인데 진양곤 회장님에 대해서 궁금하다. 예, 여기 신문 기사 많이 나와 있어요. 한 번씩 보시고요. 여름철에 ETF, 예, 이 고은님 계속 저한테 이렇게 딴지 거시는데 왜 말씀을 제가 안 드렸습니까? 제가 분명히 플러스 50% 수익을 내고 매도했다고 제가 공식적으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 말씀을 잘 못 들으셨나 봐요. 그죠? 예, 제가 분명히 ETF 사라고 해서 제가 10,000원도 안 되는 9,950원에 사갖고 예, 50% 수익이 단기간에 나갔고 수익을 실현했다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고, 8월 31일에 예, 이때 MSCI 편입되고 나서 그 이후로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꾸준히 들으시란 말씀이에요. 들었다가 안 들었다 하시니까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 저는 이 주식을 뭐 계속 갖고 가서 3년을 들고 가라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이제 가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100이라는 투자가들이 있다고 하면 99%, 좀 작게 했다, 한 95% 정도는 못 견뎌요. 3년을 3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건 확실해요. 얘가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3년 이상 물려가지고 이게 플러스 된 상태가 아니라 마이너스 된 상태에서 3년에서 10년까지 갖고 계신 분들 많이 봤습니다만은, 내가 수익이 지금 플러스 한 200%, 200%인데 이거를 내가 3년을 들고 있겠다 하신 분은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점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수익 실현하고 뭐 더 올라갈 수도 있죠. 근데 요거를 내가 끝까지 베껴 먹을 수가 없거든요. 저도 잘 못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좀 분할 매도 어느 정도는 수익 챙겨 놓고,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좀 갖고 계시면 편안하잖아요.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플러스 된 상태에서 3년 기다리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제가 드리는 이유는 시장에는 이 종목이 한 종목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이 종목만 내가 그냥 딥다 3년 들고 있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절대 유튜브나 TV나 뉴스를 보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드라마 예능만 보셔야 된다. 그러면 안 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매일 오셔서 3년, 나 3년 들고 있으면 돼 하시는 분들이 유튜브 갔다가 저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하실 필요가 없다라니까요. 예. 그럼 견디기 힘들어요. 그죠? 내가 마이너스 되어 있으니까 3년을 기다리는 거지. 내가 플러스 뭐 200%가 되어 있는데 3년을 기다리겠다? 이거 안 돼요. 이거는 진짜 초창기에 들어가서 에코프로 10만 원에 사셨는데 야 이거 갖고 갈까? 이런 분들은 되죠. 근데 에코프로 뭐 6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갖고 계셨던 분들은 올라오면 팔고 싶어 하지 이거를 내가 기다렸다가 3년에 300만 원, 500만 원에 팔겠다. 요게 그렇게 말은 쉬운데 저는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쉽지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생물인 주식은 늘 항상 경계하고 의심하고 또 믿어보고 요거를 반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저는 그렇게 3년씩 들고 가라는 얘기 말씀 안 드리고 있어요. 어느 정도 왜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얘기 말씀을 드리고 저 HLB도 5월 달에 쇼부 난다고 하니까 그 전까지는 들고 가셔도 된다. 얼마든지 그 슈팅이 나올 수 있으니까. 물론 이제 더 올라가서 뭐 2배 이상 나오면은 절반 이상 정리하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꽁돈이니까 그냥 갖고 있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갖고 가시면 뭐 큰 리스크 없이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HLB가 수익이 안 났다고 그래서 뭐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 종목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이게 수익률 게임이 시작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 공부 이런 것들 하시면 여러분들이 또 큰 리스크 없이 또 수익을 또 내고 있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의 키움하고 판탄리튬 요게 이제 조금 좋아져서 2차 전지가 올라가면 또 물려 있는 것들 다 또 낙폭화돼서 좀 어느 정도 상환하고 이렇게 가시는 거죠. 물론 뭐 제 말을 100% 믿으셔도 안 되겠지만 남의 말을 100% 믿고 하시면 안 돼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좀 있어야 된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시장을 보시는 눈을 좀 멀리 볼 수 있는 눈을 좀 키우는 키우는 구독자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소통방을 연말까지만 받으려고 했는데 제가 어느 정도 생각했던 그 구독자분들 을 생각한 숫자가 있는데 그분보다는 조금 못한 것 같아서 또 댓글을 보니까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시고 계시어서 또 그리고 보세요 6억 5천 이익에서 마이너스 2억 되시는 본인이 판단이 잘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조금 더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도움이 좀 필요하신 분들만 신청해 주시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프로그램 소통방은 텔레그램 소통방은 멤버십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실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정말 본인들이 스스로 잘 알아서 하실 분들은 제 영상만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이라고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시작될 금리 인하 시즌. 제가 금리 인하 시즌 몇 년 들어 그래서 24년부터 26년이니까 최소 2년 동안의 금리 인하 사이클. 요때 나온단 말이에요. 요때 여러분들이 돈을 벌지 못하면 또 얼마 정도 또 조정 후에 그런 기회가 생길지 모른다라고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2년 정도 시작될 수 있는 금리 인하 시즌 돈 벌 기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항상 이렇게 변동성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 와중에서도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오고 있다. 그래서 이런 개별 종목들 수익률 장세 함께 하실 분들만 신청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 일부 댓글에 지금 많이 문자나 오시는데 저를 사칭하는 그런 방이 많이 있다고 텔레그램 방을 캡처해서 보내주셨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따라할 수 없는 금액으로만 하고 있고 이 금액으로 여러분들과 평생 운영한다. 여기 금액도 제가 다 오픈을 했어요. 1년 단위로든 받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월 9만 원, 뭐 3개월까지는 할인해서 월 7만 원 단위로 이 정도 멤버십 해지하면 3개월 동안
가입을 금지하는 이런 규약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요거는 말씀드렸지만 구독자를 위한 방입니다. 신규보다는 기존 구독자를 위한 방이고요. 구독자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평생 저렴한 가격에 가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절대 무료방 같은 거 없습니다. 아시겠죠? 무료방 같은 거는 만들지 않고 있어요. 일부러 무료방을 만들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사칭 채널들이 무료방을 만들어 놓으면은 무료방이다 해놓고 나중에 이상하게 막 여러분들 좀 피해가 나는 이런 일이 많기 때문에 절대 무료방이다라는 자체가 사칭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료방이 없어요. 아시겠죠? 멤버십 소통방 이렇게 멤버십으로 운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료방 없습니다. 아시겠죠? 무료방 저하고 무슨 제휴를 해갖고 무료방이 없어요. 아시겠죠? 무료방 없습니다. 이런 거 여러분 당하지 마시고요.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소 2년 이상 시작될 금리 인하 시즌 개별 종목 장세가 엄청나게 펼쳐진다. 이 점을 알고 계시는 분과 모르고 계시는 분의 차이는 1년 있다가 한번 보세요. 내년 올 연말 2024년 12월 납회 때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그때 다시 한번 리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이 연락처로 신청이라고 주세요. 2657-8694 신청이라고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보시다시피 121선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121선을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이 121선을 넘어가는 모습, 이렇게 121선을 넘어가는 모습이 나왔고 121을 뚫고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고, 그렇죠? 이런 시기가 변곡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121을 뚫고 나가는 모습이 나오면 이 고점을 향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왔다라는 얘기는 전체적인 시장의 변화가 나타난다라는 거겠죠. 여기 121, 그죠? 121을 뚫고 넘어가는 지지되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다.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여러분도 이제 주린이가 아닌 주식을 투자하는 투자가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